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표면적으로는 중공에 대항하는 안보 동맹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 기시다 정권이 반중 페이크 모션을 하면서 뒤로는 미국을 배반하고 은근히 친중 노선을 취하는데 분노하고 있습니다. 1월 10일 일본 유관 후지는 이를 통찰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극비리의 일본에 잠복해있는 친중 스파이 사냥, 중공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누출했는가? 여기에 의원이 관련되어 있다면 기시다 정권이 흔들릴 사태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1월 7일 일본과 미국의 외교 국방장관의 2+2 회의가 화상을 올렸습니다. 미국에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에서는 하야시 요시마사 의무대신, 기시 노부오 방위대신이 참석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는 입각 직전까지 일중의원연맹 회장을 했던 골수 친중파입니다. 이에 반해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인 기시 노부오는 친미, 친타이완 성향의 정치인입니다. 개인적으로 타이완의 차잉원 총통과도 교분이 두텁습니다. 극단적인 친중파와 친미파가 한자리에 나란히 앉은 모습이 아이러니합니다. 미일 양국 정부는 공동 발표에서 군사적 패권 확대를 추진하는 중공을 염두에 두고 지역 안정을 손상시키는 행동을 중지하라고 촉구하면서 필요하다면 이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 역량을 강화하는 방침을 보였다고 평가하지만 조 바이든 정권은 기시다 정권의 양다리 외교에 대한 걱정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11일 아침 탄도미사일을 일본해를 향해 발사했습니다. 2+2 회담을 두고 기시다 총리 관저 측은 이번 회담이 대성공이었으며 기시다 정권은 미일 동맹 강화를 대내외 과시했다고 자찬했습니다. 그러나 유관 후지는 사실은 이와 다르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친중인 기시다 정권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익명의 외사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일본에서 스파이 사냥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2+2 회담은 2021년 3월 개최된 이래 기시다 정권 들어서는 처음입니다. 미일 양국은 회담 후 공동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긴박한 타이완 위기와 일본 위기를 염두에 두고 공동 문서에는 중공을 견제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일본은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시 노부오 방위대신이 적극적으로 발언했습니다. 두 번째는 중공과 러시아,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경계를 확인하고 협의 후 이에 대항할 방위 장비의 공동 연구에도 서명했습니다. 세 번째, 안보 환경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긴급 사태 시 공동 계획 작업에 확고한 진전을 환영한다고 명기했습니다. 그러자 중공 외교부 대변인은 곧바로 가짜 정보로 자국의 이미지에 먹칠을 한다면서 강한 반대와 불만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미일 양국을 모두 비난했습니다. 기시다 정권으로서는 중공이 이렇게 반발하는 것이야말로 미일 2+2 회담이 의의가 있었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공을 의식한 이런 문구들은 일본이 아니라 미국 측의 의사가 반영된 겁니다. 기시다 정권은 위중 외교를 하면서 미국에 따르는 척하고 있을 뿐입니다. 유관 후지는 미일 정보당국이 입수한 경악할 만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유관 후지의 이 문장을 기고한 언론인 가가 타카히데 논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미일 공동문서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경계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공동 연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카히데 씨는 속을 들여다보면 미국은 일본 국내에서 최첨단 기술을 중공에 유출한 스파이 조직 섬멸에 나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가운데 중공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일본의 대학과 연구기관에 소속됐던 중공인 연구자가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이 떠올랐습니다. 중공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공모한 일본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의 필수적인 마하 10, 25까지 시뮬레이션을 하는 풍동 기술이 바로 일본에서 유출된 정황이 뚜렷합니다. 작사가 풍동 기술의 총분산인데 이 기술은 도호쿠 대학도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에 중공의 엔지니어들이 대거 유학해 단체로 기술을 유출했습니다. 중공이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필수 기술인 스텔스 도리어도 일본의 것입니다. 스텔스 도리어는 일본의 독보적인 기술로 미국도 일본의 것을 사용합니다. 중공 유학생들이 일본에서 원자력이나 바이오 분야의 첨단 기술을 절취한다는 우려는 진작부터 있었습니다. 2021년 2월 13일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의 사립대학 가운데 40%가 유학생들의 출신 조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어 기술 유출의 우려가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무기와 대량 파괴 병기로 전용될 수 있는 기술들이 무더기로 유출될 우려가 있지만 대학 측이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첨단 기술들은 민수용이 그대로 무기 제조에 전용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의 기계공학, 구체적으로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는 기술은 우라늄 농축 원심 분리기에 전용될 수 있습니다. 재료공학의 시안화와 나트륨과 항공기 재료인 탄소 섬유는 화학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필수적입니다. 환경과학의 해수 담수화 기술은 바이오 무기를 만들기 위한 세균 추출에 필요한 기술입니다. 또 인터넷 정보 관리 기술은 암호 기술로 전용됩니다. 일본의 민간 기술은 바로 군용으로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군용 기술이 민수용으로 응용되는데 일본은 정반대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무기를 공개적으로 개발하는데 제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 육상체육대 주력 십식 전체의 경우 가장 자랑으로 내세우는 기량이 슬랄롬 파이어링입니다. 달리면서 사격하는 것은 세계 각국의 주력 전차는 모두 있는 기량이지만 십식 전차는 급선회하면서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위력을 과시합니다. 그만큼 자세 제어가 정밀하다는 건데 여기에 응용된 기술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사용되는 리졸버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모터에서 엔진으로 동력을 전환할 때 회전수를 동기화해주는 부품입니다. 각도와 자세 제어에 이 부품이 필수적인데 하이브리드 자동차 부품 회사가 납품하고 있습니다. 또 헌터 킬러 기능에서 필수인 전차장과 포스 조준경의 카메라 역시 민수용 방송 카메라를 업그레이드한 겁니다. 방송용 ENG 카메라 제조사가 진동과 기후 변화에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을 강화해 납품합니다. 또 전차 부대가 서로 네트워크를 이루어 적과 교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역시 민간 기술이 군용으로 사용되는 사례입니다. 미국간 후지에 따르면 중공으로의 기술 유출에 친중 의원이 관여한 단체도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니카이 도시히로가 최고 고문으로 있는 일중 이노베이션 센터가 대표적입니다. 이는 기시다 정권을 흔들 수도 있는 사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가 타카히데시는 그러면서 2021년 12월 23일 교도통신의 기사를 언급했습니다. 난세 제도, 미군 임시 거점으로 타이완 유사시 공동작전계획 원안 획정이란 제목의 특종 기사입니다. 타이완 방위, 일본 방위의 극비 작전을 다룬 기사인데 여기에는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의 증언이 실려 있습니다. 극비 작전인데 이게 언론에 유출된 것으로 중공으로서는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측으로서는 이 같은 기밀 누설의 배후가 기시다 정권인 것으로 보고 분개하고 있다는 게 유관 후지 기사의 취지입니다. 2+2 회담에서 타이완 유사시 공동작전이 최종 합의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기사까지 나왔기 때문입니다. 유관 후지는 미국 측이 기시다 정권의 배반자 때문에 공동작전 계획을 할 수 있겠느냐고 분내 목소리로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해서도 말들이 많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강요나 정부 고관을 파견하지 않겠다는 소위 외교적 보이콧에 시진핑이 분노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 짜고 치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유관 호지는 중공이 이를 외교적 보이콧으로 여기고 있지 않다면서 일본이 중공과 밀약한 대로 가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나 마츠노 관방장관이나 외교적 보이콧이란 단어를 꺼낸 적도 없다는 겁니다. 또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을 비난하는 결의안조차 교묘하게 물타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시다 정권의 스탠스에 중공은 내심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중공의 관영 매체들은 일본 비난을 멈추고 기시다 정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기시다는 히로시마에 일중 우호 협회장을 지냈을 정도로 골수 친중파입니다. 그의 내각에는 여러 친중파가 포진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대신 외에도 이와테현 일중 우호 협회 고문인 스즈키 주니치 재무대신, 친중 공명당 출신인 사이토 대초 국토교통대신 등이 있습니다. 일본은 중공과 1979년에 수교한 미국보다도 훨씬 앞선 시점인 1972년에 수교한 만큼 친중파의 뿌리는 아주 깊습니다. 지금 일본 정치에서 기시다의 친중 노선에 가장 강한 견제구를 던지고 있는 이는 아베 신조 전 총리와 타카이치 사나이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